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읽어주는 유쌤입니다. 지난 18강에서는 저희가 해파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해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강의는 이제 해양 파트의 마지막인 조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석은 현상적으로 보면 해양 현상이긴 한데 사실은 원리는 천문학에 가까운 그런 현상이고요. 그래서 사실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를 조금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하긴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만 여러분이 보시면 뭐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저하고 같이 한번 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석이라고 하는 거는요. 태양과 달의 인력, 지구의 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특정 지점에서의 주기적 해수면 높이 변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서 해수면 변동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걸 우리는 조석이라고 부르죠. 이 조석과 관련돼서도 먼저 용어를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 조석에 관련된 용어를 일상에서 좀 헷갈리게 쓰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잘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만조 혹은 고조라고 부르는 건 뭐냐? 조석의 한 주기 중 해수면이 가장 높은 시기, 쉽게 얘기하면 해수면이 가장 높은 시기다 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고요. 간조 혹은 저조라는 거는 해수면이 가장 낮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조하고 간조를 보통 대비되는 말로 쓰고요. 고조 혹은 저조라고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실 만조나 고조는 같은 말이에요. 간조나 저조는 의미적으로 같은 걸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빨간색이 해수면의 변동을 나타낸 그래프라고 한다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어느 한 주기에서 해수면이 가장 높은 그 시점을 만조, 그 다음에 어느 한 주기에서 해수면 높이가 낮은 걸 간조, 그 다음에 다시 어느 한 주기에서 올라갔죠. 그러니까 한 주기라고 치면 만조에서 만조까지라고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올라가다가 피크를 찍고 다시 내려가게 되면 그게 어떤 한 주기 내에서의 높은 시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만조, 그 다음에 혹은 고조라고도 부르고요. 해수면이 낮은 시기를 간조 혹은 저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만조와 간조 사이에 해수면 높이 차, 이거를 조차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조석 간만의 차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바로 조류라는 건데요. 조류라는 거는 이런 조석 현상에 의해서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해수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류는요, 해류하고 달라요. 해류는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흐름이지만 조류는 뭐죠? 결국에는 일정한 시기마다 결국 흐르는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밀물과 썰물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밀물과 썰물을 우리는 일상에서 자꾸 잘못 쓰는데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을 때를 자꾸 밀물,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을 때를 썰물, 자꾸 이런 식으로 오류 개념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의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밀물은 뭐예요? 간조에서 만조로 올 때까지 해수면의 높이가 점점점 상승을 하려면 해변 쪽으로, 해안가 쪽으로 바닷물이 들어와야 되죠? 그게 밀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점이 아니라 어떤 기간에 해수면의 흐름 자체를 밀물이라 부르는 거죠. 반대로 만조에서 간조로 가면 해수면 높이가 내려가야 되잖아요. 외해로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게 썰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밀물과 썰물을 만조나 간조처럼 쓰면 안 된다.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구와 달이 평소에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실제로 우리는 지구가 있고 지구 중심을 달이 공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모든 질량을 갖고 있는 이런 회전하고 있는 개는요. 두 물체라고 했을 때 두 물체의 공통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두 물체가 모두 공전을 합니다. 근데 지구와 달 같은 경우에는 지구가 달보다 훨씬 무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통 질량 중심이 지구 내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보면 지구는 거의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여질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실에 가깝게 이해하면 달과 지구 모두 이 공통 질량 중심을 공전을 하는데 공전 주기가 얼마냐? 약 27.3일입니다. 이 27.3일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것을 제가 권장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통 질량 중심 같은 경우에 여기쯤에 있다라고 했을 때 지구 중심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봤더니 달하고 사실 지구가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한 바퀴 돌 때 이 지구 중심도 공통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한 바퀴 원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인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지구 중심 말고 다른 지점은 어떻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지구 표면에 있기 때문에 표면에 어떤 지점은 어떻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거죠. 자, A 지점을 한번 볼까요? 여기 지점에 있는 애들도요. 결과적으로 이미 그림을 그려놨죠? 회전을 어떻게 해요? 공통 질량 중심으로 지구 중심을 회전하는 그 반경과 똑같은 회전 반경을 가지고 A 지점도 회전, B 지점도 똑같이 회전합니다. 왜냐면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지구 자전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이게 지구 자전은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 지구 달계의 운동이기 때문에 지구와 달에 서로 작용하는 힘을 보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전을 여기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B 지점도 지구 중심이 이렇게 도니까 지구 이 전체가 똑같이 공통 질량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조금 잘 그리면 공통 질량 중심이 여기 있으면은 이 전체가 같이 이렇게 회전을 한다는 거죠. 회전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B 지점도 여기 어떤 중심, 요 반경 길이와 똑같은 반경을 가지고 요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회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지구가 있고 그 전체가 같이 공통질량 중심으로 회전을 하는 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뭐다? 지구상의 모든 지점은요. 지구 중심의 회전 경로와 동일한 반경으로 회전한다는 거예요. 단 공통질량 중심만 제자리인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 기조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조력이라고 하는 거는 지표면에 작용하는 달의 인력과 원심력의 합력이에요. 그래서 이 기조력 때문에 바로 조석이 일어나는데, 자, 달의 인력을 한번 볼게요. 달의 인력은요, 달이 당기는 힘인데, 지구의 특정 지점에서 달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 표면에서 달에 가까운 뭐 여기가 A라고 치고 여기가 B라고 치면 A 지점이 B 지점보다 달의 인력이 더 강한 거죠. 가까우니까. 뭐 그 차이가 엄청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살표의 길이가 달의 인력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냈고요. 방향은 달의 중심 방향으로 보통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달의 만류 인력, 달의 인력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힘인 원심력. 자, 기본적으로 지구와 달이 공통 질량 중심을 회전하게 하는 힘은 구심력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지점은 같은 크기의 원운동을 하죠. 그래서 그 크기와 방향은 모두 동일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죠. 그러니까 만류 인력하고 구심력하고의 차이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다? 만류 인력은 지표면 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로부터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크기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심력은 어디에서든 똑같다. 똑같은 이유는 앞에 슬라이드에서의 그림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만류 인력은요, 전부 다 달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구심력은요, 정확하게 그리면은 그냥 똑같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원심력 혹은 구심력, 뭐 어차피 원심력은 구심력하고 크기가 같은데 방향이 반대니까. 어쨌든 이 구심력이라고 하는 힘은 크기와 방향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개념을 갖고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각각의 기호의 의미가 있고요. 자, 지구의 중심 O에서 달의 인력과 원심력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야기한 거대로잖아요. 달의 인력은 어떻게 요? 달의 중심으로부터 지구 중심이니까 지구 중심까지 거리고요. 원심력이라고 하는 힘도요. 우리가 구할 때 각각의 중심에서 작용하는 크기로 똑같이 봅니다. 왜? 우리가 지구 중심이 회전하는 반경만큼 모두 원심력 똑같은 반경으로 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요. 달의 인력과 원심력이 같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반면에 A와 B 지점이 우리가 더 관심이 있는데 A와 B 지점에서는 달의 인력은 이렇게 들어가죠. A 지점은 어떻게 해요? 지구와 달 거리를 우리가 스몰 r이라고 했고 지구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라지 r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스몰 r이니까 A 지점은 스몰 r에서 라지 r만큼 빼준 게 거리죠. 반면에 B 지점은 라지 r을 더해준 것만큼이죠. 그래서 인력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거를 쓴 이유가 이게 원심력을 구한 거고요. 그러니까 A 지점과 B 지점에서의 기조력을 한번 구해 보겠다는 겁니다. 자, 구해 봅시다 했더니 보시는 대로 두 힘의 차이를 이용하면 되죠. 자, 빼보면 우리가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각각이 나왔죠? 되게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근사식을 씁니다. 왜냐하면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지구 반지름에 비해서는 훨씬 커요. 60배 뭐 이렇게 써있죠, 지금 여기는. 어쨌든 크기 때문에 근사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근사들을 시키면, 자, 분모 같은 경우에 쉽게 생각하면 라지 R이 스몰 r보다 크니까 스몰 r 빼기 라지 R은요, sa실은 그냥 스몰 r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분모가 R4승이 되는 거죠. 스몰 R 4승.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어쨌든 이 R에 대문자 R이 있지만 요거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계산해 보면은 R 4승이 된 거고 스몰 R 4승. 그러니까 여기 곱한 게 R 날라가고 여기 R 3승 났고. 그래서 대략 근사적으로 한 게 R 3승분의 EGMR 이렇게만 낳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B 지점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근사를 시키면 이런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뭐다? 크기가 똑같다는 거고요. 다만 TB, B 지점에서의 기조력에 부호가 마이너스 들어간 거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제 부호를 맞춰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A와 B 지점에서의 기조력은요.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지점과 B 지점은요. 사실은 어떤 모양을 갖는다? 해수면의 상태가 똑같아지는 거죠.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희가 고등학교 때는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냐면 이 조석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 평형 조성론이 있고요. 동역학적 조성론이 있습니다. 근데 평형 조성론이라는 건 뭐냐면 해수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 뭐죠? 뭐 태양과 지구와 달 사이에 뭐 인력과 구심력이에요. 우리는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먼저 달부터 본 건데 어쨌든 그 인력과 구심력의 그 힘들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원리예요. 그래서 지표면이 해수로만 덮여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륙과 해저면의 마찰이라든가 대륙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거 다 무시해요. 이걸 우리는 평형조성론이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평형조성론의 입장에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대륙이 있죠. 마찰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운동역학을 고려한 이론을 동역학적 조성론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설명하는 평형조성론의 입장에서 설명한 것과 조금 결과적으로 다른 결과물들을 만드는데 이거는 나중에 대학 가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형조성론의 입장에서 기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A와 B에서의 기조력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면 다른 거 보지 않는 거예요. 왜? 지구는 전부 바다거든요. 그럼 이 기조력 크기만 가지고 해수면의 어떤 높이나 변화를 설명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 지점과 B 지점은 해수면의 높이가 같아질 거다. 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달에 의한 기조력이 있고요. 태양에 의한 기조력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달만 썼는데 사실 태양에 의한 기조력도 있거든요. 태양 일단 달보다 훨씬 크죠. 근데 거리가 훨씬 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기조력 식을 보면요. 거리의 3승에 반비례하고요. 뭐에 비례해요? 질량, 네, 크기에 비례하죠, 크기. 그리고 질량에 비례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R은 지구의 크기가 그대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달에 의한 기조력을 하든 태양에 의한 기조력을 하든 이 대문자 R은 변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변수는 뭐다? 거리, 그 다음에 질량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태양의 질량은 2 곱하기 제가 뭐 MS라고 써볼게요. 2 곱하기 10의 30승 kg이고요. 달은 문이니까 M이라고 써볼게요. 얘는 7.3 곱하기 10의 22승 kg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리로 보면은 DS라고 써볼까요? 얘는요, 1.5 곱하기 10의 8승 km죠? 1AU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DM이라고 써볼까요? 얘는요, 3.84 곱하기 10의 5승 km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기조력식에 집어넣고 계산을 대략 해보면요. 거리는 세제곱과 관련이 있고 질량은 그냥 1차식이죠. 그래서 값을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약 4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에 의한 기조력보다 달에 의한 기조력이 더 크다는 거죠. 얼만큼? 대략 2배만큼. 자, 그러니까 달에 의한 기조력이 훨씬 더 강해요. 그게 주된 요인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태양에 의한 기조력 무시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달에 의한 기조력의 무려 절반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우리가 조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태양에 의한 기조력도 같이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쨌든 부차적 요인이기 때문에 달에 의한 기조력에 의한 현상을 모두 설명한 뒤에 태양에 의한 기조력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평형 조성론에 의거했을 때 기조력과 해수면의 높이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지금 여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먼저 보시면요. 빨간색이 달의 중력이에요. 달의 중력. 그러니까 달이 아까 얘기한 대로 용어를 쓰면 달의 인력 내지는 만류 인력이죠. 그러면 달에 가까운 지점, 여기를 A라고 해보고 여기를 B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A보다 B가 달에서 가깝기 때문에 빨간색의 길이가 더 커요. 그러니까 달의 인력이 더 큰 거죠. 자, 근데 이제 검은색 원심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면 원심력으로 해야 우리가 방향이 반대라서 그림을 그리기가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씁니다. 원심력은요, 아까 본 대로 방향도 똑같고요, 크기도 같아요. 그러니까 A 지점이나 B 지점이나 원심력은 같아요. 그럼 기조력은 어떻게 구한다? 빼주면 된다 그랬죠? 뺐어요. 그랬더니 달의 인력 빨간색에서 검은색 화살표를 뺐더니 파란색 기조력 이렇게 나왔고요. A 지점도 마찬가지로 두 힘의 차이를 빼줍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그러니까 A 지점과 B 지점의 기조력의 화살표의 길이를 보시면 같아요. 대신 방향은 반대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쯤을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 C 지점이에요. 자, C 지점을 한번 해보면요. 원심력은 방향이 같으니까 지금 검은색 그려져 있고요. 달의 인력은 달의 중심 방향으로 가서 빨간색으로 해놨죠. 그럼 이거를 가지고 해보시면은 기조력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자, 왼쪽 그림이 있지만 저희가 한번 그려볼게요. 표가 나게끔. 자, 해수면은요, 기조력의 크기와 방향을 따라 이동을 합니다. 이게 평형조성론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기조력 화살표만 우리가 보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달하고 어떻게 보면 달의 중심과 지구의 중심을 이었을 때 그거의 수직 방향에 해당되는 그 지표면 부분에서는요, 화살표가 어떻게 돼요? 지구의 중심을 향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해수면의 높이가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반면에 지구의 중심과 달의 중심을 연결하는 그 선상에서는요, 어느 쪽으로 가죠? 지구 중심의 반대쪽으로 기조력이 작용을 하죠. 그 말은 해수면의 높이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이 기조력 화살표만 남겨놓고 실제로 해수면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평균 해수면은 이게 원래 기본이라고 했을 때 기조력에 의해서 해수면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가라는 거죠. 이 상황이라면 아까 그린 대로 여기가 A였고 여기가 B였나요? A 지점과 B 지점은요, 어떻게 됐어요?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요. 아마도 고조일 가능성이 있죠? 반대로 여기 아까 C 지점 봤는데 여기는요, 해수면의 높이가 더 내려갔죠? 그러니까 여기는 저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만 요 말은 뭐냐면 지구 공전궤도면과 달 공전궤도면이 약 5도 정도 기울어져 있죠? 그러니까 지구 공전궤도면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적도하고 황도 써 있는데 이거 뭐냐면 지구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태양이 움직이는 천구상에서 이동하는 거를 우리가 황도라고 부르는데 적도와 황도가 23.5도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황도하고 달의 공전궤도면이 기울어졌으니까 달이 지나가는 길을 백도라고 부르는데요. 황도와 백도가 약 5도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도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각이 약 5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도점의 태도 이도는 마이너스 28.5에서 28.5도로 변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요 기울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참고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조력은 달의 인력과 원심력의 합력으로 보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뭐 자꾸 구심력이 나왔다, 원심력이 나왔다, 이걸 더해냐 빼냐 막 헷갈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여러분 입장에서 좀 편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조력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식을 유도하긴 했지만 사실 이거를 유도하는 것들이 교과서에 다 나와 있긴 한데
이걸 가지고 계산을 시킨다면 이건 물리지 지구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이 계산을 시키진 않아요. 하지만 변수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림을 통해 가지고 정량적이진 않지만 어느 지점에 해수면 높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는 추정해야 되거든요. 지구과학에서는. 그러려면 기조력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림에서 달의 인력과 원심력의 합력으로 표현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평형 조성론의 입장에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다른 조건들을 넣어서 현실과 더 유사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조석 주기라고 하는 건 만조에서 만조 혹은 간조에서 간조까지 걸린 시간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네, 지구가 한 바퀴 24시간 돌잖아요. 그러면 24시간 도니까 만조에서 만조까지 걸린 시간은요. 일반적으로 볼 때 한 바퀴 돌 때 두 번 오기 때문에 12시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근데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조속 편성은 누가 가장 큰 영향을 준다? 바로 달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태음일이라고 하는 거는 달이 남중하고 다시 남중할 때까지 걸린 시간인데 우리 조석 주기는 사실은 태양을 기준으로 시간을 계산하면 되지 않고요. 달을 기준으로 시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달의 운동을 고려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요건데 지금 요 지점에서 이제 6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이렇게 돌았고요. 12시간, 18시간, 24시간. 그러니까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 돌았다 이거예요. 근데 달이 지구가 한 번 자전하는 동안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공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남중할 때부터 남중할 때 걸린 시간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4시간이 아니고요. 달이 남중했을 때가 여긴데 지구가 완전히 한 바퀴 돌면 달이 돌아갔기 때문에 더 돌아가야 되죠. 얼마만큼? 이만큼 더 돌아가야지 달이 내 머리 위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더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의 시간이 얼마다? 50분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1태양일은 24시간이에요. 자, 색깔을 다르게 하면 1태양일은 24시간이죠. 근데 1태음일은요 50분이 추가돼서 24시간 50분이 됩니다. 왜 하필이면 50분이냐? 자,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자, 아까 공전 주기가 27.3일이라 그랬죠. 달의 공전 주기가. 그러니까 27.3일이다. 얼마큼 도는데? 360도 도는데. 자, 360도 도는데 27.3일이죠. 그러면 나눠요. 하루 동안 몇 도 도니? 계산을 해보면 근사값으로 약 13도 공전하게 됩니다. 1일 동안. 자,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태양으로 쓰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360도 돌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에 몇 도 돌아요? 15도 도는 거죠. 그러니까 15도는 결국 뭘 의미해요? 1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3도 공전을 했으니까 이거를 시간으로 표현하면 1시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분단위로 계산을 하면 이게 약 50분이 나오는 거예요. 50분. 그래서 1태음일은 약 24시간 50분입니다. 물론 이 24시간 50분이라고 하는 거는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우리의 시간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렇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도 더 자세하게 해야 되는 건 있습니다. 더 뭘 자세하게 해야 된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또 공전을 해요. 360도를 365일간 공전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까지 반영을 해야 정확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대부분의 지금 출판사에 있는 교과서를 확인을 해보면 지구가 공전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는 것까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다? 1태음일이 24시간 50분인데 조석 주기는 그래서 얼마가 된다? 절반이잖아요. 하루에 2번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12시간 25분이 바로 조석 주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그냥 원리적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지구상의 여러 가지 지점에서 우리가 조석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총 3가지 형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일주조, 반일주조, 혼합조입니다. 일주조는요. 하루 동안 1회에 고조와 저조가 있어요. 반일주조는요. 반일이니까 2회가 있는 거죠. 반일 만에 한 번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합조는요. 반일주조이긴 한데 1조 부등이 나타납니다. 1조 부등. 1조 부등이 뭐냐? 2회의 고조와 2회의 저조가 있는데 그 경우에 높이가 서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 고조가 일어났고요. 시간이 좀 지나서 다음 고조가 나타나는데 그 높이가 아주 많이 차이가 나는 거. 이거를 일조부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혼합조는 뭐 반일주조이긴 한데 일조부등이 보통 나타나는데 그게 너무 크면 일주조가 될 수 있다.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 그래서 혼합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조금 이제 요 그림을 보시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그림이 아주 중요해요. 자, 이 그림은 어떻게 그리느냐? 지구를 그리고요. 조석해면을 그립니다. 조석해면은 어떻게 그려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들을 잘 생각해보면 아마도 달의 위치가 여기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달의 위치가 있고 그러면 달을 보는 쪽이 가장 조석해면이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의 위치만 그릴 수 있다면 요 모양을 지구의 모습에다가 그냥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A 지점, B 지점, C 지점의 조석의 형태를 우리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의 위치만 있으면 여기 조석해면만 그리시면 끝나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끝나느냐? 조석해면을 그렸죠? 그러면 아마 이제 달의 위치가 지금 제가 이제 달을 대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데나 그려놨는데 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가장 볼록한 위치가 여기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해서 이쪽 계속 가다 보면 달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위치에서부터 이렇게 지구 중심을 지나는 선을 하나 긋고요. 약간 휘어졌네요.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이 선에 수직한 선을 그었습니다. 수직한 선. 제가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수직한 선을 그으면요. 지금 제가 지금 눈대중으로 해야 돼서 약간 안 맞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고요. 자, 대략 수직선. 이 수직인 선이 왜 중요하냐면 이 제가 초록색으로 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3차원으로 지구가 자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3차원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이 기조력이 가장 어디로 작용해요? 지구 중심 쪽으로 작용을 하면서 가장 해수면의 높이를 낮춰주는 위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볼 때 지금 얘가 지금 자전축이잖아요. 얘가 자전축이에요. 그럼 이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거죠. 그럼 A 지점을 한번 볼게요. A 지점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A 지점은 처음에 A 지점에서 A 다시로 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A 지점이 A 다시보다는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요. 그리고 A 다시에서 A2 다시로 가면요. 해수면의 높이가 계속 내려갔죠. A2 다시가 바로 이 초록색 선상에 있으니까 가장 해수면의 높이가 낮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반대로 돌아옵니다. 그럼 A2 다시에서 A 다시로 다시 가겠죠. 그러면 해수면의 높이가 올라가겠죠. 다시 A로 가면요. 해수면의 높이가 올라갑니다. 그럼 한 바퀴 다 돌았으니까 하루가 지난 거죠. 그러니까 하루 동안 어떻게 됐어요? 얘는 1회의 고조와 저조가 있는 거죠. 어디가 고조예요? 여기가 고조고요. 여기가 저조입니다. 1주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A. C는요. 자, 여기 C에서 출발해 볼게요. 자, 여기가 조석해면의 높이가 꽤 높아요. 근데 C에서부터 C 다시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점점 평균 해수면의 높이가 내려가는 쪽으로 가죠. 그래서 해수면의 높이가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C 다시에서 C2 다시로 가면요. 해수면의 높이가 다시 올라가죠. 그리고 C2 다시에서 다시 돌아가면서 C 다시로 가면요. 해수면의 높이가 내려가고요. 다시 C로 가면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고조, 여기 저조. 그리고 다시 여기가 고조, 내려가면 다시 여기 저조. 그리고 여기 C가 다시 고조가 되겠죠. 한 바퀴 돌면서 어떻게 됐어요? 고조와 저조가 각각 두 번씩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C는요, 반일 주조입니다. 자, B 가볼게요. B. 자, B에서 B 다시로 갑니다. 그러면 해수면의 높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내려가겠죠? 저조 쪽으로. 그 힘이 가장 약한 쪽으로 갑니다. 기조력이. 그러다가 B 다시에서 여기 초록색 선을 지날 때까지는 해수면의 높이가 내려가죠. 그리고 다시 B2 다시로 가면은 해수면의 높이가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요. B2 다시에서 가다가 초록색 선에 딱 갔을 때까지는 해수면의 높이가 내려가죠. 그 다음에 다시 B로 갈 때는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고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왔을 때 저조죠. 그 다음에 여기 고조고요. 여기 왔을 때 저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얘도 환율주조죠. 하루 동안 2회의 고조와 저조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C하고는 다르죠. 자, C는요. 간격을 보시면 고조에서 저조 간격, 저조에서 고조 간격, 고조에서 저조 간격, 저조에서 고조 간격 모두 같아요.
시간 텀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B 지점은요. 고조에서 저조 갈 때까지는 제가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그러면 잘 보이시게 이만큼 가죠. 근데 다시 저조에서 고조 갈 때는 훨씬 짧게 갑니다. 그 다음에 고조에서 저조 갈 때는 짧아요. 시간이. 근데 저조에서 고조 갈 때 다시 길죠. 그러니까 고조와 저조, 저조와 고조 사이의 간격이 계속 변합니다. 이게 바로 혼합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렸는데 이런 식의 형태가 나타난다. A는 일주조, C는 반일주조, B는 혼합조다. 여기 저저조, 저고조, 고저조 뭐 이렇게 막 말이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저조, 고조, 저조, 고조인데 이 저조 중에서 높이가 높다 고조, 고저조, 저조 중에서 높이가 낮다 저저조, 고조 중에서 높이가 높다 고조, 고조 중에서 높이가 낮다 저고조 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조의 때마다 높이가 변해요.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1조 부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1조 부등이 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높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얘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냐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색깔을 또 다르게 해야겠죠? 올라갔다가 이게 마치 하나의 중첩된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올라가 버리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 변화가 많이 적게 나타나면 적어도의 높이가 낮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의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1조 부등이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고고조하고 저고조의 높이 차이가 크고 저저조하고 고저조의 높이 차이가 크면 이게 한 번에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1주조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요겁니다. 혼합조에서는 고조와 저조 사이의 시간 간격 일정하지 않고요. 1주조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평형조속론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현실에서는 어때요? 사실 현실에서는 지형적 요인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뭐 대륙의 분포라든가, 그다음에 바다의 크기도 다르고요. 수심의 차이, 이런 영향들을 다 봤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뭐 1주조, 반일주조, 혼합조를 이렇게 위도에 따라서 그냥 쉽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할 것보다 평형조속론, 우린 다 바다예요.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 특정한 시점에 특정 지점을 잡아놓고 여기에서의 조속의 형태를 우리는 해석할 수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너무 적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이제 태양에 의한 조속을 고려해 보자는 겁니다. 달에 의한 걸 다 했어요. 그러면 두 개를 모두 고려를 하면요. 바로 대조와 소조가 있어요. 다른 말로 사리와 조금입니다. 자, 대조라고 하는 거는 조차가 최대인 거예요. 소조라고 하는 거는요. 조차가 최소입니다. 조차가 최대가 된다는 건 뭐예요? 달과 태양에 의한 조속이 같은 방향에 있을 때입니다. 같은 방향에 있을 때. 조차가 최소라는 거는요. 달과 태양에 의한 조속이 서로 수직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일직선상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직선상에 있는 경우는 달이 사기거나 망인 경우에, 그러니까 아예 안 보이거나 보름달인 경우에 가능하죠. 그러면 태양의 조속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달의 조속이 작용하니까 이 방향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 두 개가 모두 더해지겠죠. 그러니까 밀물일 때 높이는 더 올라가는 거고요. 반면에 고조일 때 높이는 더 올라가는 거고요. 저조일 때 높이는 아주 내려가는 거죠. 이때 힘이 작용하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소조, 수직이다. 그러면 태양에 의한 조속이 이렇게 작용하는데 지구에 의한 달에 의한 조속은 이렇게 작용하니까 달에 의한 조속이 최대로 작용하는 상현이나 하현, 이 상태일 때는 태양과 지구와 달의 위치, 상대적인 위치 때문에 상현과 하현으로 보이지만 달의 조속이 최대인 거는 달이 있는 방향이잖아요. 이 방향과 태양이 작용하는 방향이 반대다 보니까 지금 요 아래 그림에서는 만약에 상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달에 의한 조속력이 최대가 되는 요 지점에서는 태양에 의한 조속력이 0이란 말이에요. 수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고조가 됐을 때 태양에 대한 조속력을 전혀 받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높이가 별로 올라가지 않아요. 반대로 저조가 됐을 때는 태양에 의한 조속을 최대로 받고 있죠. 그러니까 물이 별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조차가 최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경우는 달의 어떤 위상하고 또 연결을 시켜서 많이 물어보니까 주의하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대조는 언제 나타난다? 사기나 망. 소조는 상현이나 하현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에 이 달의 위상 그림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조차에 변하는 것, 대조와 소조를 찾을 수 있다면 언제 상현하연 혹은 언제 사기나 망이다. 이거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거를 보기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인천하고 속초를 지금 예를 들어놨는데 인천은 서해안이고 속초는 동해안이죠. 이 경우 모두 반일주조고요. 일단 일조부등이 잘 나타나고 있죠. 계속해서 만조하고 간조의 해수면 높이 변해요. 근데 조차는 누가 커요? 네, 서해안이 더 커요. 물론 이건 특정한 지점이긴 하지만 대표적인 위치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조차는 우리나라에서 서해안이 동해안보다 크다는 거고요. 태양일을 기준으로 보면은 상현, 망, 하현, 사계 날짜를 지금 적어놨는데 사실 그래프만 보고는 이게 상현이 2일이다. 이거 찾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상현이 2일인지 상현이 17일인지 이 그래프만 보고는 알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어떤 다양한 데이터가 주어지면 상, 하현도 날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조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석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조석이 만들어지는 그 원리, 그러니까 기조력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시고요. 그것에 따라서 평형조성론에 의거해서 해수면의 높이가 달라지니까 그 타원 형태의 그림을 그리는 거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특정 지점에서 어떠한 형태의 조속의 형태가 나타나는지 일주전지, 반일주전지, 혼합전지 이거를 판단하는 연습을 꼭 해보셔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직접 안 해보면 이걸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태양의 기조력까지 반영한 대조와 소조 그리고 달의 위상과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해양 파트 모든 내용이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천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